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차탕마TV의 백창기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21일 3기 신도시 발표가 부동산 투자자들의 모든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3기 신도시 발표가 과연 가까스로 좀 안정돼 보이는 주택시장을 한 번 더 또다시 들썩이게 할지 아니면 안정세를 이어갈지 오늘 조민기 전문가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3기 신도시로 언급되는 곳 어디가 과연 3기 신도시가 될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이미 여론상으로는 이제 후보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고양시, 하남시, 성남, 광명 그리고 김포. 결과적으로 지금 이 도시들을 보시면요, 서울권에서 불과 한 10km 이내. 굉장히 가깝네요. 가깝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의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리고 지금 이제 발표될 3기 신도시 이 차이가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지역적인 특징이 거리상입니다. 서울권 대비했을 때 1기 신도시는 한 20km에서 30km 사이에 있다는 거. 두 번째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0km에서 50km 정도 범위 내에 있다는 거. 자, 지금 3기 신도시 10km 이내에 있다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굉장히 가깝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1기 같은 경우에는 베드타운입니다. 보통은 이제 직장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잠만 자러 들어가는 신도시가 1기 신도시였다면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신도시 내에서 자급자족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장과 거주를 같이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구성. 그러니까 뭐 산업단지가 됐던 테크노밸리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도시들이 2기 신도시고요. 자, 3기 신도시는 아마 이게 이제 복합적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규모가 작다는 거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대비했을 때 1기가 가장 좀 큰 200만 호 정도 공급을 했으니까 규모의 면에서도 1기가 가장 컸고, 네. 지금 3기가 가장 작다. 이렇게 좀 차이점들이 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의 1기 신도시 베드타운이었지만 분당이라든지 일산 굉장히 컸잖아요. 네.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2기 신도시 지금 뭐 판교라든지 동탄 2기 신도시 조금 교통 좀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3기 신도시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3기 신도시가 발표됐을 때 영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실제 지금 이제 저희가 경제 이론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했던 건 바로 수요를 억누르는데, 자,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에 수요만 억누를 게 아니라 그럼 공급도 좀 풀어주자. 그래서 공급을 제공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규모가 작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공급량은 분명히 주어지긴 합니다만 좀 축소가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연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까? 저는 그렇게 크게 미미하다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오히려 수도권, 특히나 서울권에서 더 가깝게 인접해 있는 곳이라 오히려 부동산의 가격을 더 부추길 거다라는 예상을 저는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병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또 좀 실패 전략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물론 뭐 주택 시장에 있어서 영향은 적다고 예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신도시 발표가 주는 또 영향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희 신도시 발표 저희가 뭘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신도시 하면 뭐 한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입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냥 입지가 아니라 일단 서울권에 인접돼 있는 입지라 하더라도 첫 번째가 바로 이 교통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 교통 없이는 인구에 대한 뭐 진출입이 상당히 좀 어렵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자급자족 얘기를 했듯이 과연 신도시급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런 시설들이 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 과연 이러한 택지 개발이 됐던 이런 부분이 들어가려면 결국 토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토지 확보가 민간에서 하는 건 보상으로 가야 되고요. 네. 안 그러면 뭐 요즘 그 많이 했던 게 이제 개발 제한, 그린벨트 풀어주는 거 해제하고 또 군사 시설 보호되어 있는 지역도 해제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 시장 쪽에서 오히려 또 이 급상승을 결국은 좀 불균형을 만들기 때문에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시장 가치라든가 가격 상승을
촉발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하나의 좀 그런 점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폭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러면 토지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상가 투자자들 이 신도시가 나오게 되면 항상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는데 이제 토지라든지 상가 투자자들은 좀 뭘 유심히 쳐다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에서는 수요자의 쏠림 현상이거든요. 네. 대부분 다 미래 가치를 보고 가기 때문에 일단 미래 가치가 있는 제3기 신도시, 그것도 서울권의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지에서는 시장 가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타이밍별로 보셔야 돼요. 항상 시장이 열리는 시장을 놓고 보면 토지 시장이 제일 먼저 열리고요. 두 번째가 주택 시장이 열리고 세 번째가 상업용 시장이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곳에도 이제 3기 신도시가 오픈이 되면 당연히 아파트 분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분양이 들어가는데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 상가 분양을 너무 앞서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도 이제 아직은 신도시가 딱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그 발표되는 지역의 입지적인 부분들을 꼭 미리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저는 아직도요 가능하면 지금 3기 신도시의 투자 포커스를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은 서울권이 더 강력한 투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서울권 더 지켜보시고 더 투자 지역으로 바라보시라는 점을 꼭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3기 신도시 발표에도 그래도 서울이다.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간 서울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민기 전문가님과 함께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